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카드는 파스텔 프리즘 타로 카드입니다. 처음에 이 카드를 보면 아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이 색감이거든요. 분홍색, 연보라색, 하늘색, 민트색, 연두색, 노랑색, 좀 밝고 부드러운 색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고요. 마치 어린아이가 크레용이나 색연필로 좀 자유롭게 그린 동화책을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좀 엉뚱하고 기묘한 꿈속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덱은 좀 단순히 뭐 예쁘고 귀엽고 파스텔 그림만을 위한 카드는 아니고요. 겉으로는 굉장히 밝고 천진난만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좀 전통적인 타로의 상징과 구조가 다 담겨 있거든요. 타로가 뭐 이렇게 좀 약간 가진 무거운 의미들을 때로는 조금 더 자유롭고 친근한 시선으로 그려낸 것 같아요. 이 덱의 그림은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름이 떡하니 박혀 있어요. 제드메이디 작가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고, 가이드북은 앨리스 마스트롤레오가 맡았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도 유니버셜 웨이트 기반의 카드고요. 총 78장으로 구성된 카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이드북에는 2024년 9월에 인쇄됐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영문 해설서뿐만 아니라 뭐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설명도 좀 수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완전히 새로운 타로 체계를 만들어낸 그런 덱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라이더 웨이트 스미스 타로의 전통적인 상징과 구조를 바탕으로 파스텔 프리즘만의 색감과 캐릭터, 그리고 독특한 세계관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덱이에요. 이 덱의 가이드북을 좀 읽어보면 타로를 좀 굉장히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타로를 뭐 단순히 미래를 맞히기 위한 점술 도구만으로 보지 않고 다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을 거는 하나의 원형적인 언어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성격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미지라는 언어를 통해서 좀 보여준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또 타로를 하나의 좀 거울에 비유하는 멘트도 있어요. 거울이 우리를 좀 이렇게 비춰주듯이 타로 역시 우리가 평소에는 잘 쓰지 못하는 무의식, 그런 잠재의식이나 내면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적혀 있고요. 동시에 타로를 하나의 열쇠라고도 설명하고 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문제나 막히는 부분을 열어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가능성, 그리고 또 자기 자신 안에 더 깊은 부분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열쇠다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파스텔 프리즘 타로의 분위기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이 덱은 무거운 상징을 좀 무겁게만 표현하지는 않아요. 타로 안에는 상실도 있고 배신도 있고 죽음도 있고 무너짐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굉장히 다양한 감정과 사건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파스텔 프리즘 타로는 무거운 의미들까지도 좀 다른 방식으로 그려내는 것 같아요. 꼭 어둡고 무서운 그림만으로 표현하지 않고 굉장히 밝고 자유로운 색감, 그리고 좀 약간 엉뚱한 캐릭터들, 이런 것들을 좀 그려내면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같은 의미라고 해서 어둡고 두려운 방식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 그게 좀 이 덱의 가장 중요한 상징성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파스텔 프리즘 타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있는데요. 바로 내면의 아이의 시선이라는 멘트가 있어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미리 판단하고 계산하고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세상을 좀 더 다르게 바라본다. 처음 보는 것도 궁금해하고 좀 엉뚱한 상상을 하기도 하고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쉽게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정답을 미리 정해두지 않은 채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죠. 이 덱은 그런 내면의 아이, 내 안에 내면의 아이의 시선으로 이 타로의 세계를 좀 다시 재각색해가지고 그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를 보면 작고 무해해 보이는 이런 괴물들도 좀 등장을 하고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환상적인 동물 이런 것들도 그려져 있어요. 환상적인 동물들, 그리고 이렇게 보면 타투, 이렇게 타투나 문신이 있는 인물들이 보여지거든요. 개성 강한 인물들도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림체도 막 아주 반듯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느낌보다는 자유롭게 그린 뭔가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둥근 곡선, 규제를 받지 않는 패턴들도 좀 보여지고, 어떤 카드는 좀 낙서처럼 보이는 모습들도 있어요. 민속화같이 보여지는 카드들도 있거든요. 또 어떤 그림은 어린 시절에 꿨었던 뭐 이상한 꿈, 약간 이런 장면들로 좀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카드가 그림은 굉장히 자유롭고 독특한데 카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징은 전통적인 웨이트 유니버셜 타로랑 좀 연관이 많이 되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 현대 기반에 가장 널리 알려진 라이더 웨이트 스미스 타로는 1909년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가 화가 파멜라 콜먼 스미스한테 그림을 의뢰하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수많은 예술가나 일러스터들이 이 전통적인 상징 체계를 그대로 이어가기도 하고 자신만의 그림이나 세계관으로 새롭게 재해석하기도 했어요. 파스텔 프리즘 타로도 바로 그런 면에서는 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덱이거든요. 전통적인 타로의 구조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니고 기존의 상징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파스텔 프리즘만의 색과 캐릭터, 그리고 내면의 아이의 세계관으로 새롭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이제 각 이 안에서 실제 카드 좀 3장을 가지고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웨이트의 첫 번째 카드 0번 풀카드, 바보카드예요. 이 덱의 가이드북에서 이 바보카드를 실업, 모험, 자발성, 그리고 뭐 순수함 이런 키워드로 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아이가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상황과 관계를 좀 재밌고 가볍게 경험하고 싶어하는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처음 경험하는 거에서 좀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계도 경험을 해보고, 또 때로는 지루함이나 규칙에서 좀 벗어나서 더 자유롭게 움직여보고 싶은 카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그림을 보면 이 인물이 이미 공중에 몸을 맡긴 것처럼 좀 자유롭게 떠 있어요.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고 좀 떠 있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주변에는 내리꽂는 듯한 모습들도 좀 보여지고, 전체적인 그림체 자체가 중력의 법칙을 받는다거나 일반적인 규칙에선 좀 벗어난 것 같은 이런 태양도 얼굴의 모습을 띠고 있고, 이런 카드 그림체나 색감 자체 이런 것들이 좀 파스텔 프리즘 타로의 전체적인 이 세계관 이런 거를 좀 굉장히 잘 보여주는 카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계산하기 전에 좀 새로운 경험에 뛰어들고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먼저 좀 이렇게 앞세워서 이 덱이 이야기하는 내면의 아이의 시선과도 좀 굉장히 잘 맞고 표현이 잘 된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번 컵 카드, 이 덱의 가이드북 안에서는 이 2번 컵 카드를 파트너십, 결합, 서로 주고받는 사랑, 그리고 상대방 안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서로를 좀 이렇게 꼬여진, 또아리가 잘 트여진 이런 뱀들이 막 이렇게 얽혀 있는 것처럼 서로 깊이 이해하고 존중, 그리고 지지, 우선되는 관계 안에서 조화를 좀 만들어 간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연애 질문 안에서도 두 사람이 이제 교감이나 상호적인 감정,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는 거, 이거를 좀 약간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같이 이렇게 막 꼬여 있는 걸로 좀 간접적으로 보다는 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 그림 안에서 이 두 명의 인물이 각각 잔을 하나씩 들고 서로 마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서로 얽혀있는 두 마리 뱀과 날개 달린 이 동물의 얼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전통적인 라이더 웨이트 스미스 2번 컵에도 두 사람이 서로 잔을 주고 받고 그 위에 서로 얽힌 뱀과 날개 달린 사자의 머리가 등장하는데요. 파스텔 프리즘 타로는 이 기본적인 상징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훨씬 자유롭고 개성 강한 캐릭터, 보면 되게 개성이 강해 보이죠. 이런 개성 강한 캐릭터와 그림체로 좀 새롭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 타로를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그림체는 좀 굉장히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카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핵심적인 의미와 상징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편하게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6번 타워, 탑 카드예요. 무너지는 탑. 일반적으로 이 탑 카드는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 기존에 유지되던 구조가 무너지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는 상황을 상징하는 카드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덱의 가이드북에서 이 탑 카드를 좀 더 깊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상황의 반전, 드러남, 그리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청천벽력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건에 우리가 애써 쌓아온 것을 한순간에 흔들리고 이렇게 세워뒀던 게 얼마나 취약했는지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 무너진 자리에서 자신의 우선순위를 바라보고 무엇이 잘못 세워졌는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더 단단한 구조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 이게 탑카드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실제 그림을 보면 이 파란색의 높은 탑 곳곳에서 이제 불길이 막 치솟아서 나오고 있고요. 이 두 명의 인물은 아래로 추락하고 있어요. 불타는 탑, 그리고 떨어지는 인물이라는 전통적인 탑 카드의 핵심적인 요소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색감이 좀 굉장히 밝아요. 분홍색, 파란색, 빨간색 같은 강하고 발랄한 색을 사용하고 있고 이 그림만 보면 굉장히 귀엽고 좀 장난스러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뭐 이렇게 만세하면서 떨어지고 있고 여기는 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모으고 떨어지는 모습도 있어요. 이런 대비감이 파스텔 프리즘 타로 카드의 가장 특징 중 하나예요. 이게 무거운 의미를 없애는 게 아니고 이 무거운 의미를 꼭 어둡고 무섭게만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카드예요. 이 타워 카드는. 뭐 하나의 흐름으로 좀 이어서 읽어본다라고 하면 일단 새로운 경험과 모험, 순수하고 자유로운 움직임,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상호적인 사랑의 교감, 관계 형성,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통해 기존의 구조가 흔들리고 그 안에 있었던 취약한 부분이나 숨겨진 진실이 불길이 차오르는 것처럼 드러난다라고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연애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좀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시작된 관계에서 두 사람이 서로 깊은 교감과 사랑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그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나 진실이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두 사람이 만들어온 이 관계 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이별이나 파국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이 관계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부분이나 숨겨져 있었던 진실, 서로가 외면해 왔던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다.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이 정말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인지 다시 판단하거나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세 장의 카드라도 이 실제 질문이랑 두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로 카드를 읽을 때도 이 한 장의 키워드만 가지고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앞뒤 카드와 질문의 맥락, 실제 상황을 함께 보는 게 좋다라는 거를 카드가 좀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파스텔 프리즘 타로의 그림이나 디자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 덱은 전체적으로 분홍색, 연보라색, 민트색, 하늘색, 뭐 노란색 이런 색깔처럼
좀 부드러운 색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단순히 뭐 예쁘고 말랑한 느낌의 파스텔 그림이라고 하기엔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여러 개의 뭐 눈이 달린 존재도 나오고요. 그리고 작고 이상한 괴물들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고 현실에서는 좀 쉽게 볼 수 없는 독특한 인물들이 좀 카드 곳곳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마냥 달콤하고 귀엽기만 한 그런 세계관이라기보다는 어린아이가 꿈속에서 만들어낸 좀 이상하고 기묘한 동화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림도 아주 매끈하고 정돈이 된 스타일은 아니고요. 손으로 자유롭게 그린 것 같이 불규칙한 모습도 있고 장난스러움이 느껴져요. 그래서 카드 하나하나마다 천천히 좀 들여다보는 재미가 꽤 있는 덱이에요. 카드 뒷면도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이 카드 뒷면을 보시면 여러 방향으로 좀 뻗어나가는 파스텔 색상의 빔, 광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분홍색 구름이 있고요. 가운데는 커다란 눈이 그려져 있어요. 이 박스 앞면에도 같은 눈의 모티브가 반복적으로 상징성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눈이라는 상징도 이 덱과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타로를 통해서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걸 좀 보기도 하고 자기의 내면을 들여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상징을 좀 잘 살린 이 파스텔 프리즘 타로 카드 안에 세계관을 좀 잘 살린 이미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 박스도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썼다는 느낌 받았거든요. 패키지 박스 자체가 좀 단단하고 튼튼한 편이고요. 표면도 약간 질감이 있어서 손을 이렇게 만졌을 때 가볍거나 좀 얇은 종이 박스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전체적인 디자인도 이렇게 세계관이랑 좀 잘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보관을 할 때도 꽤나 안정적이거든요.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뚜껑을 닫았을 때도 밀폐가 되게 잘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공기가 안에서 이렇게 슉 빠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패키지 자체의 완성도가 꽤 높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이 카드는 좀 매끈하게 코팅된 재질은 아니고요. 손으로 직접 만져보면 그 종이의 특유의 그 빳빳한 질감 있잖아요. 약간 뻣뻣한 느낌이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딱딱한 건 아니고 이렇게 잘 휘어지거든요. 다만 이게 코팅 카드가 좀 아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오래 사용했을 때 겉부분에 때가 타거나 마모가 된다거나 또 손톱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잘 찍힌다거나 손상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손상에는 좀 신경을 잘 써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셔플할 때 손에 좀 착 붙는 느낌이 있거든요. 쉽게 미끄러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고요. 코팅된 카드들처럼 매끄럽고 부드럽게 좀 미끄러지는 느낌을 좋아한다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카드는 이렇게 착 붙거든요, 손에. 이렇게 손에 착 붙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좀 습기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박스 안에 작은 제습제 같은 거를 함께 넣어서 보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 박스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밀폐가 잘 되는 느낌이 있다고. 그래서 카드를 좀 건조한 상태로 보관을 하시고 작은 제습제를 좀 같이 넣고 활용을 하신다면 카드 관리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습제는 너무 오래 방치하면 그 상태 확인하면서 교체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저는 타로 상담을 좀 오래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그림이 좀 예쁜 것만큼 이 실제 리딩에서 이 카드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읽히는지도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요. 이 파스텔 프리즘 타로 카드는 그림체 자체가 좀 굉장히 독특하지만 그 웨이트 스미스 타로의 전통적인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로 카드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읽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귀엽죠. 망사 스타킹에다가 여자분이 이렇게 퀸 완즈
여왕, 완주의 여왕 이렇게 되게 강렬하게. 그래도 퀸 완주의 상징은 또 섹시한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또 있죠. 근데 얼마나 섹시해. 검은 고양이도 있고요. 그 검은 고양이 이렇게 야옹 하고 이렇게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이 퀸 완즈 카드에 고양이가 있죠. 이거를 되게 귀엽게 중앙에 이렇게 살려놨어요. 그래서 이처럼 개성 강하고 독특한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전통적인 타로의 의미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조금 더 밝고 자유로운 덱을 좀 찾고 계신 여러분들한테는 꽤나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밝고 귀여운 그림이라고 해서 카드의 해석까지 막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선, 그러니까 좀 색다른 시선으로 표현했다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덱이 말하는 내면의 아이의 시선이라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를 처음 보는 것처럼 다시 바라보고 정답을 정하지 않은 채로 좀 더 자유롭게 질문을 해보는 거. 근데 그게 파스텔 프리즘 타로 카드만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되게 귀엽죠? 그러면 파스텔 프리즘 타로 카드 리뷰는 여기까지 해볼게요.